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주제는 바로 돈의 가격, 즉 기준금리입니다. 2026년 1월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다시 한번 동결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작년 7월 이후 약 7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는데요. 숫자만 보면 단순한 경제 지표 같지만 이 2.5%라는 숫자 뒤에는 우리 집 대출이자, 전세금, 그리고 우리가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느끼는 물가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금리가 높으니 이제 좀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원성과 아직 물가가 불안하니 더 버텨야 한다는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지금, 한국은행의 이번 동결 결정이 과연 우리 서민들에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그 숨겨진 비용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기준금리 2.5% 동결이 갖는 의미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사실 2.5%라는 수치는 과거의 초저금리 시대와 비교하면 분명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 속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올리지도 그렇다고 내리지도 못하고 멈춰 서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표면적인 이유는 물가 안정입니다. 금리를 내리는 순간 시중에 돈이 풀리고 이는 다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결이 길어질수록 그 이면에서는 가계와 기업의 피로감이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동결의 숨은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은 역시 가계부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1800조 원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금리가 동결되었다는 것은 대출금리가 가시적으로 낮아지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시장 상황에 따라 오히려 미세하게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수억 원대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차주들의 경우 신용도나 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가 4% 중후반에서 6%대까지 실질금리를 부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득의 상당 부분을 이자 비용으로 지출하며 매달 수백만 원대 이자 부담을 안고 있는 가구도 적지 않은 상황이죠. 여기서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소비 위축입니다. 이자 갚는데 급급하다 보면 시장에 나가 물건을 사고 외식을 할 여력이 사라지고 이는 결국 내수 경기 침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전세 시장의 변화입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전세 자금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는 전세 수요의 감소와 월세 전환의 가속화를 불러옵니다.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뚜렷해지는 것인데요. 집주인들은 높아진 대출이자를 충당하기 위해 전세금을 올리거나 반전세로 전환하려 하고 세입자들은 목돈을 빌리는 이자보다 차라리 월세를 내는 게 낫겠다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달 나가는 고정적인 월세 지출은 서민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박탈하고 저축 여력을 갉아먹습니다. 결국 금리 동결은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산 시장은 어떨까요? 누가 웃나? 라는 질문의 답이 여기 있을지 모릅니다. 금리가 동결되면 부동산 시장은 긴 관망세에 들어갑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이 멈췄다는 안도감이 형성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높은 이자 부담 때문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서는 쪽은 현금 동원력이 충분한 자산가들입니다. 대출 의존도가 낮은 이들에게 고금리 동결 구간은 경쟁자들이 이자 부담으로 주춤하는 사이 우량 매물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과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섰던 서민들은 자산가치 정체와 고금리라는 이중고를 견디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의 입장을 살펴봅시다. 기준금리 동결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마치 버거운 짐을 계속 지고 가야 하는 상황과와 같습니다. 금리를 더 올리지 않아 다행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한계치에 다다른 이자 비용을 감당하며 버티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오르고 소비는 줄어드는데 금리는 여전히 높으니 투자를 포기하고 고용을 줄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일자리 질의 하락으로 이어져 서민 경제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유보금을 활용해 위기를 관리하는 동안 중소영세 상인들은 매출 감소와 금융비용 상승 사이에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왜 이날을 서두르지 못하는 걸까요?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한미 금리 격차입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5에서 3.75%로 한국과의 격차가 최대 1.25%포인트 정도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금리를 내린다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자본이 더 높은 수익을 찾아 해외로 빠져나갈 위험이 큽니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반을 넘나드는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함부로 인하 버튼을 누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덩달아 상승해 우리가 먹고 쓰는 생필품 가격이 다시 꿈틀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은행은 경기 부양과 대외 금융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매우 신중한 선택을 이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기준금리 2.5% 동결은 서민들에게는 견뎌야 할 인내의 시간이 길어짐을 의미합니다. 당장의 물가 폭등을 억제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장기화되는 고금리 기조 속에서 서민들의 실질 소득은 줄어들고 자산 격차는 벌어지는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이제는 금리 인하만을 막연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고금리 시대에 맞는 개인의 생존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채 구조를 점검하고 변동 금리 대출을 고정 금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방어적인 자산 관리에 더욱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의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경제적 신호들과 그 기회비용을 짚어보았습니다. 금리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되는 가장 강력한 경제적 변수입니다. 한국은행이 다음에 내릴 결정이 과연 우리 서민들의 주머니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재의 동결 기조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경기 회복을 위해 과감한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